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깊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이야기는 점점 꼬여만 가고 결국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 무력감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행동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그토록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침착하며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터, 즉 아레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과거를 멋대로 재구성하며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은 슬픈 착각입니다. 진실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에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들의 싸움터에서 걸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평가받거나 점수가 매겨지거나 날카롭게 찔리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떼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욱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이 곧 힘입니다. 명확함이 곧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호한 한마디는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이자 벽이며 동시에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평화를 흠집내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 뒤에 남겨진 침묵이 마치 진실의 흔적처럼 그 자리를 지키게 하세요. 자신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혼돈이 그들의 연료이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고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타인을 도발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는 말은 아무런 감정이나 분노, 사과 없이 그들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종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고 당신의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으며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놓고 협상하지 않으며 그들의 잔인한 심리 게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의 정말 놀라운 점은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연료를 치워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분리됨을 느낍니다. 언제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당신의 감정선을 더 이상 당길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실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과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차가운 침묵이 아닙니다.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그런 침묵 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꼬는 말투,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고요함으로 맞이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끔찍한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 모든 탄약을 빼앗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살아가는 연료인 드라마를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의 뿌리를 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와중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중심을 잡고 땅에 발을 딛고 섰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소유하고 모든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장난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들이 당신을 미끼로 삼아 거미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수련,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힘을 누구에게도 내어주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은 무심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당신은 감히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이런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당신의 모든 본능은 뛰어들어 자신을 방어하고 논쟁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줄을 당기기 시작하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멈추어 당신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 게임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불안정함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산소처럼 마시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정심은 그들의 통제력을 질식시키는 침묵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폭풍 후에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닐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림 없는 고요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6번째 차분한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역기능적인 관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무기한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도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규정할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순환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혼돈이 침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요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혼란보다 명확함을, 감정적 반응보다 자기 존중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고 최종적이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똑같은 낡고 해로운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응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심지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의 모든 고요한 힘을 모아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고요한 평화와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깊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이야기는 점점 꼬여만 가고 결국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 무력감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행동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그토록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침착하며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터, 즉 아레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과거를 멋대로 재구성하며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은 슬픈 착각입니다. 진실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에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들의 싸움터에서 걸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평가받거나 점수가 매겨지거나 날카롭게 찔리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떼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욱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이 곧 힘입니다. 명확함이 곧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호한 한마디는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이자 벽이며 동시에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평화를 흠집내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 뒤에 남겨진 침묵이 마치 진실의 흔적처럼 그 자리를 지키게 하세요. 자신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혼돈이 그들의 연료이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고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타인을 도발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는 말은 아무런 감정이나 분노, 사과 없이 그들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종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고 당신의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으며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놓고 협상하지 않으며 그들의 잔인한 심리 게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의 정말 놀라운 점은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연료를 치워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분리됨을 느낍니다. 언제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당신의 감정선을 더 이상 당길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실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과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차가운 침묵이 아닙니다.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그런 침묵 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꼬는 말투,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고요함으로 맞이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끔찍한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 모든 탄약을 빼앗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살아가는 연료인 드라마를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에 뿌리를 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와중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중심을 잡고 땅에 발을 딛고 섰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소유하고 모든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장난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들이 당신을 미끼로 삼아 거미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수련,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힘을 누구에게도 내어주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은 무심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당신은 감히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이런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당신의 모든 본능은 뛰어들어 자신을 방어하고 논쟁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줄을 당기기 시작하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멈추어 당신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 게임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불안정함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산소처럼 마시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정심은 그들의 통제력을 질식시키는 침묵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폭풍 후에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닐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림 없는 고요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6번째 차분한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역기능적인 관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무기한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도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규정할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순환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혼돈이 침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요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혼란보다 명확함을, 감정적 반응보다 자기 존중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고 최종적이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똑같은 낡고 해로운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응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심지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안의 모든 고요한 힘을 모아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고요한 평화와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깊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이야기는 점점 꼬여만 가고 결국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 무력감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덫,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행동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그토록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짧고 침착하며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정통으로 가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할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땅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이 정한 경계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터, 즉 아레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과거를 멋대로 재구성하며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마침내 이해해 주겠지. 어쩌면 내 마음을 알아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은 슬픈 착각입니다.
진실은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에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들의 싸움터에서 걸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평가받거나 점수가 매겨지거나 날카롭게 찔리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떼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욱 명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이 곧 힘입니다. 명확함이 곧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호한 한마디는 나르시시스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당신을 미끼로 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말 사이의 그 고요한 침묵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이자 벽이며 동시에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으로 연명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평화를 흠집내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할 때, 더 이상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 뒤에 남겨진 침묵이 마치 진실의 흔적처럼 그 자리를 지키게 하세요. 자신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혼돈이 그들의 연료이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움찔하고 방어하고 애원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 침묵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절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고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타인을 도발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는 말은 아무런 감정이나 분노, 사과 없이 그들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종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그들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은 온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이고 당신의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으며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가치관, 심지어 온전한 정신까지 공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분한 대응은 그 모든 공격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놓고 협상하지 않으며 그들의 잔인한 심리 개임의 자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표현의 정말 놀라운 점은 공격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여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우기를 원하고 불꽃이 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연료를 치워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분리됨을 느낍니다. 언제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당신의 감정선을 더 이상 당길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실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모욕과 비난, 죄책감으로 당신을 낚으려 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차분한 분리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이고 선언이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통제력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차가운 침묵이 아닙니다. 깊고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그런 침묵 말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의 분노와 비꼬는 말투, 교묘한 조종을 완전한 고요함으로 맞이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은 혼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끔찍한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성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소리치고 설명하고 울고 방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 모든 탄약을 빼앗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살아가는 연료인 드라마를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명료함과 감정적 훈련에 뿌리를 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을 원합니다. 혼돈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통제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진실을 위한 공간, 존엄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조종은 숨 쉴 수 없고 그들의 전술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와중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중심을 잡고 땅에 발을 딛고 섰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이 소유하고 모든 도발에 반응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음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장난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들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들이 당신을 미끼로 삼아 거미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의 침묵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바로 그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수련,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힘을 누구에게도 내어주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은 무심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굳건히 닻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당신은 감히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솔직히 말해 이런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당신의 모든 본능은 뛰어들어 자신을 방어하고 논쟁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줄을 당기기 시작하고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멈추어 당신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 게임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불안정함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산소처럼 마시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정심은 그들의 통제력을 질식시키는 침묵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폭풍 후에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닐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불을 불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돈에 당신의 혼돈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의 감정적인 체스 게임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흔들림 없는 고요한 확신을 온몸으로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6번째 차분한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당신과 그들의 역기능적인 관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 생각, 시간, 감정 상태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무기한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조종, 감정 게임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공급망을 뿌리부